자, 오늘부터 실전 강의인데 실전 강의는 강의 패턴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 나눠드린 거 보면 경제 영역 문제 중에 실전 때 다룰 문제를 싹 다 뽑아놨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해설은 없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본인한테 이제 할당된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3개씩 발표를 해야 됩니다. 3개씩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하고 코멘트하고 이렇게 넘어갈 거라서 여기 있는 게 지금 20개가 넘어요. 20개가 넘어서 이걸 오늘 다 해야 이제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수업은 내가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는 없을 거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자, 23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면 내가 지금부터 지정을 해줄 테니까 본인 번호를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 준비 시간을 딱 15분 드릴 거예요. 3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표하면 그때 문제 준비 시간 없어요. 이제 계속 코멘트 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 순차적으로 할게. 232, 그 다음에 234, 그 다음에 237, 그 다음에 242, 그 다음에 245, 그 다음에 249, 그 다음에 254. 이거 됐지? 254. 자, 다시 돌아간다, 이제. 256. 그 다음에 258, 259, 그 다음에 261, 그 다음에 262, 그 다음에 263. 264는 넘어갑시다. 264 넘어가고, 그 다음에 265. 하시고, 265. 265지? 두 개째지, 265. 자, 그 다음에 266. 그 다음에 267. 267 빼. 이거 빼고. 268. 그 다음에 270. 네, 272는 내 거야. 그래서 이쪽은 3개. 이쪽은 2개씩. 그래서 지금부터 딱 15분 드릴 겁니다. 15분 동안 자기가 할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면 그 발표하고 문제에서 토론하고 핵심 주제가 뭔지 키워드 뭔지 코멘트 달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언하는 건 촬영에 안 들어갑니다. 촬영에 안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코멘트 다는 것만 이제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분 줄 테니까 지금부터 15분 동안 본인한테 할당된 문제를 오픈을 하시면 안 되고 클로즈드 북으로 준비를 하세요. 오픈북 안 됩니다. 이거 면접 준비하는데 오픈북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클로즈드 북으로 하시고 한 문제당 3분 안쪽에 발언해야 돼요. 여기 있는 문제는 실전 과정이라서 문제가 어려운 게 좀 적어.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3분 안쪽에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사실 이 문제는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답변하는 틀이 좀 있어요. 사실 이제 공유경제 문제인데 공유경제가 나올 때 쟁점부터 설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유경제 문제가 나오면 충돌 지점이 뭔가를 먼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제나 아래에 있는 문제나 카풀 서비스 도입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공유경제의 장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셀은 쟁점 제시형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하고 충돌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는 사회에 미칠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장점과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고 공감대 형성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 위에 거랑 아래 거는 좀 달라요, 문제가. 근데 주제는 좀 비슷합니다. 주제는 공유 경제 측면에선 주제는 좀 비슷한데 공유 경제가 나오면 뭐하고 충돌 지점이 생겨요? 어디하고 어디? 기존 산업하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산업이 아닐 텐데 공유 경제가 표방하는 바가 뭘까 도대체? 공유 경제는 어디에다 초점을 둡니까? 소비자의 어떤 면에 초점을 둬요? 선택권. 좀 더 해봐. 소비자 선택권. 또. 그럼 이제 쟁점이 하나 잡혔네? 기존 산업대. 뭐야? 소비자? 편의? 이게 반드시 소비자만 위한 건가? 여기는 공유 경제가?
공유경제 왜 도입합니까, 이거를? 수요와 공급. 그 우리가 좀 유식한 말이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보통 쓸 텐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기존 산업에 대한 반발하고 공유경제 자체의 효율성 문제, 이렇게 이제 쟁점을 잡은 다음에, 물론 자세한 내용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이제 효율적 배분,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자 선택권, 소비자 수요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 돼. 그리고 확대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카풀 서비스 도입은 사회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갈 거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 문제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면 공유경제의 장점 똑같잖아. 지금 이게 쟁점이 똑같아. 그럼 쟁점을 설치한 다음에 효율적 활용, 소비자 중심, 소비자 선택권 간 다음에 문제점은 우리가 쟁점을 잡은 게 있지. 기존 산업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의 지금 해결책인 거예요. 이렇게 해결책에 나오면 두 가지 측면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같이 얘기해 줘야 돼. 사실적 측면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공감대 형성하려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야 될 거고, 규범적 측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공유 경제를 도입했으니까 네가 멋대로 맥스치를 다 활용해라 이런 뜻은 아니거든. 그럼 공유 경제를 도입했을 때 뭘 하셔야 돼? 어느 정도 틀을 만들고 제한을 둬야지.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틀이야. 공유 경제를 요 틀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크게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카풀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고, 그럼 공유 경제의 쟁점은 기존 산업과 효율성에 대비되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장점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거고, 공유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면 이쪽으로 갈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적 측면하고 규범적 측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끝이야. 공유 경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거 보세요, 이제. 자, 234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일단은 요 문제를 발표할 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임금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최저임금제하고 최고임금제가 추구하는 바가 같은지 차이가 나는지를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그러니까 최고임금제하고 최저임금제의 목표치가 똑같은지, 아니면 지향점이 아예 다른 건지, 그리고 본인 같으면 이거를 도입할지 말지 본인 견해까지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제하고 최고임금제는 내가 좀 전에 물어봤듯이 그 사실 지향점이 크게 다른 제도는 아닌데, 근데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 이런 문제는 없어요. 이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찬반의 논의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인상에 대해서 찬성할까요?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인상하게 되면 마찬가지야. 여기도 쟁점이 나와. 이건 누구하고 붙어요? 최저임금제를 인상하면 누구랑 쟁점이 생깁니까, 지금? 인하 말고 인상하면. 올리면 한쪽엔 올리자는 견해는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뭐 근로자의 최저 생계 유지, 뭐 생존권, 뭐 생명권 등등등 얘기를 하겠지. 그럼 반대 측면은 뭐 얘기하겠어?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누가 부담을 갖지? 기업이 부담을 갖지. 왠지 느낌이 좀 비슷하지 않아? 지금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오늘은 경제 영역만 드립다 파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런 파트에서 쟁점이 뭐가 나올지 보는 건데, 여긴 생계, 여긴 기업. 기업 입장에서 어떤 근거를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기업에서 자기들이 뭐 자율성을 가지고 한다는 건데 더 센 근거가 있어. 최저임금제 인상해서 기업이 못 버티면 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근로자가 보장이 안 되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세게 나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제 인상은 보통 우리가 답변하게 되면 이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인상을 하자고 할 거야. 그리고 최저임금제를 받는 사람들이 뭐 고소득자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임금 수준이 너무 떨어지면 사람들의 의욕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거 최저임금제 말고 최고임금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최고임금제는 여러분이 쉽게 찬성하기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최고임금제는 저 임금 피크제하고는 좀 달라요. 임금 피크제가 다르고 최고임금제는 제한선을 위에다 거는 거야. 최고임금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